안녕하십니까. 일상의 빅퀘스천 시리즈 3인의 진행자 중 한 명인 이영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돈의 역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돈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반면 무한 축적을 향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 많은 문제들을 초래했습니다. 가치 저장이라는 돈의 기능이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었던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주인공 고든 게코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라는 유명한 멘트를 남겼으며 속편 돈은 잠들지 않는다는 끊임없이 증식하는 돈의 속성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는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돈의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소유의 측면에서 본 역설이 있습니다. 돈은 궁극적인 사적 소유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주택이나 차량, 사무실 등 많은 것들이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돈은 예외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돈으로 통용되더라도 사유재산 제도가 유지되는 한 돈은 궁극적인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돈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정부가 돈의 가치를 보증한다고 해도 1930년대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의 사례처럼 사람들이 이를 부정하면 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 인용한 페이라는 돌화폐는 돈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이유로도 돈을 이성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의식의 측면에서 본 역설입니다. 패턴 1은 의식의 관점에서는 돈을 추구하지만 무의식의 관점에서는 돈을 비하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산업공상의 전통이 무의식에 남아 있어서인지 의식적으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도 무의식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다룬 우리나라 영화들 가운데 이런 영화가 많습니다. 반면 패턴 2는 그 반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솝 우화, 여우와 포도에서처럼 표면적으로는 돈을 폄하하지만 내심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 두 가지 패턴 중 하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의식과 무의식 간 갈등이 존재하는 한 돈과 관련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활용의 측면에서 본 역설입니다. 돈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른바 수단과 목적 간의 내적 갈등입니다. 또한 자유의 확대와 동시에 자유의 억압이라는 돈의 상반된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돈에 대한 교육과 돈에 대한 심리적 해방감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돈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돈을 벌고 쓰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돈에 집착할수록 그만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되고 이것은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측면에서 본 역설입니다. 이것은 돈의 규모와 행복 그리고 돈의 질과 행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지도 돈이 적으면 무조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규모의 측면에서 본 돈과 행복의 관계는 간단하지 않기에 각자의 형편과 성향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UN 산하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에 의하면 주로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0년 한국은 95개 나라 가운데 5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 부탄에서는 GDP, 즉 국내 총생산 대신 GNH, 즉 국민 총행복을 측정하는 9개 지표를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돈과 무관한 8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닌 것이죠. 돈의 질과 행복의 관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다양한 실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주도한 기부 서약 운동은 돈의 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는 진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례입니다. 그 밖에 자수성가한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거금을 쾌척하는 사례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돈의 역설적인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인입니다. 일상의 빅퀘스천 공저자로서 이용환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의에 대한 대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요.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으로서 돈이 혹시 내 삶의 주인이 아닌지 내가 진정한 삶을 내 주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인격 성장이라든가 자아실현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누구나 하위 욕구, 물질적인 존재로서 살기에 필요한 이런 욕망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특히 요즘과 같이 돈 중심의 사회, 금융 중심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비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결책이 나오니까 말씀드리자면,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인간의 뇌에는 고통과 두려움 같은 것이 각인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내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두렵다는 느낌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면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오는 불안감, 따라서 불안감 자체가 돈에 대한 집착을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해결하려면은 나는 그냥 소비하는 주체만은 아니다, 뭔가 나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에이브라함 매슬로가 말한 것처럼 욕구 단계상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중간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겪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기회 비용이 높은 사회에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제 경우에는 바빠진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줌 화상회의도 너무 많아졌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게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어도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누구나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한 생각이시죠. 돈이 사실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으로 기울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제한된 자원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모든 시간을 돈을 벌고 쓰는 데만 사용한다면 말년에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돈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잃고 있나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가 바로 뭐냐,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좋은 사람 관계의 바탕을 두고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겠죠.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만으로도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독서를 통해서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각자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돈을 적게 쓰면서도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